흑인 남성이 임신한 여성에게 1등석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혼자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줍어서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수년간의 불공평한 판단 때문에 조심스러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그는 단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자신의 길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곳에 있을 때마다 가끔씩 자신을 따라다니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등석 객실은 정확히 그와 닮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잡으면서 짧고 정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식사나 샴페인을 마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일 때문에 여행을 가야 했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는 가죽 백팩을 좌석 아래에 놓고 몇 주 동안 읽던 낡은 소설을 꺼내서 멈췄던 곳으로 넘겼습니다. 그는 편안한 쿠션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의 안에 무언가가 이완되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물이나 주스를 권했고, 그는 목이 마르는 기분으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이 들 뻔했지만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를 여기까지 이끈 날들로 떠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지원,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때에도 그녀가 그를 믿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문제아라는 낙인을 받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교사들과 너무 많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런 이야기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멀리 나아가고, 누구의 기대를 뛰어넘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성장하는 기술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로서 더 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을 위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의심이 때때로 그의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메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거의 잠이 들 뻔했지만 부드러운 중얼거림과 광란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통로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발이 불안정해 보였다. 한 손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듯 머리 위에 수납함을 움켜쥐었다. 다른 한 손은 임신한 듯 둥근 배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찾는 듯 1등석 좌석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긴장한, 어쩌면 똑같이 걱정스러운 남자가 서 있었다. 비행기는 가득 찼다. 호화로운 좌석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듯했다. 여자는 지쳐 보였다. 남자의 눈썹은 걱정으로 찌푸려졌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한숨을 쉬며 뒤쪽 좌석이 배정된 통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여자의 어깨가 처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육체적 피로이든 감정적 피로이든 그는 공감의 아픔을 느꼈다. 그는 좁은 좌석, 앞으로의 긴 비행, 그리고 임산부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지 상상했다. 그의 시선은 옆에 있는 빈 좌석으로 옮겨갔다. 그는 1등석을 위해 추가 요금을 냈지만 단순한 진실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그 좌석이 더 필요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그 여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부인, 제 자리에 앉으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그녀의 눈이 놀라서 커졌다. 그녀 옆에 있던 남자가 혼란스러워서 눈을 깜빡였다. 잠시 동안 둘 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러자 안도의 물결이 그녀의 얼굴에 밀려왔다.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배낭을 집어들고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승무원이 그 여자가 좌석에 앉도록 도우면서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입술로 웅얼거렸다. 통로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승객은 그 몸짓에 조용한 사심없음에 잠시 무장해제되어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코치 쪽으로 돌아서서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좁은 통로를 짜고 지나갔다. 그는 더 많은 시선과 호기심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뒤쪽에 있는 유일하게 남은 좌석을 찾았고 그 좌석은 그 배치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듯 보이는 두 명의 큰 사람 사이에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좌석에 몸을 접으려고 했다. 적어도 창문은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엔진의 굉음이 커졌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질주하며 하늘로 치솟았고 그는 그들이 올라가는 동안 좌석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눈을 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압박을 느끼기 전에 밝은 아침 하늘을 잠깐 쳐다보았다. 그는 임신한 여성이나 그녀의 남편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간단한 감사의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인생은 이상하게도 길을 얽어놓는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이면 그의 무심한 관대한 행동은 단 한 번의 좌석 교환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낳았다. 비행으로 지친 그는 늦게 내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긋하게 공항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깨어날 줄을 섰다. 그는 몇 시간 후에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그는 지갑을 뒤적거리며 고개를 들자 임산부의 남편이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긴장한 듯 웃으며 말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 아내 이름은 서연이고 저는 지호입니다. 정말 도와주셨어요. 지난달에 아내가 합병증이 생겨서 버스에 앉는 건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시하려고 했다. 괜찮아요. 편안해서 다행이에요. 지호가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악수를 했고 지호는 그의 커피를 사겠다고 고집했다. 민준은 수락하기가 어색했지만 지호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주문을 한 후 지호는 서연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그녀가 출산 전에 가족과 함께 모이고 싶어서 왔다고 설명했다. 민준은 더 캐물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조문을 표했다. 하지만 지호의 진심은 무장해제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친절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고마운, 진지한 기질을 가진 듯했다. 헤어지기 전에 지호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남자는 고집하는 듯했다. 그들은 따뜻한 분위기로 헤어졌고 민주는 서둘러 회의장으로 갔다. 그는 서연의 흔적을 보지 못했고 그녀가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여행의 스트레스 이후 더 차분한 환경을 찾았으면 하는 조용한 희망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회사에 대규모 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명문 회사의 도심 사무실에 도착했다. 민준은 모든 데이터를 연구했다.
그는 그들이 회사의 분석적 전문성을 신뢰하게 만들 피치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회의실에서 그는 긴 유리 테이블에 앉아 두 명의 엄숙한 얼굴의 임원을 마주보았다. 중년 여성이 머리를 꽉 묶고 있었고 젊은 남성이 테이블에 펜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는 남아있는 긴장을 떨쳐내야 했다. 그는 몇 주 동안 데이터 세트를 암기하고 질문을 예상하며 준비해왔다.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하면서 그는 그들의 눈에서 미묘한 호기심의 빛을 감지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반쯤 마친 후 나이든 여성이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당신 팀이 이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많은 회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은 회사가 당신보다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말하지 않은 질문과 함께 울려 퍼졌다.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나요? 그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우리는 젊은 회사일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과 같은 조직의 결과를 제공한 다양하고 재능 있는 팀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 통합합니다. 우리는 민첩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수완이 풍부합니다. 오래된 방법에 의존하는 대기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개인화된 초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젊은 남자가 끼어들어 민준이 제공한 데이터를 인정했다. 민준의 가슴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그는 투사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그들의 경계하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조심스러운 승인의 감각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두 임원이 일어나 악수하고 연락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불확실한 채로 건물을 나갔지만 적어도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느꼈다. 그는 번화한 도심거리로 걸어나가면서 휴대전화를 다시 켰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두 개의 놓친 전화, 그리고 지호의 문자. 저희가 당신을 저녁 식사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 초대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 상황에 뭔가 끌렸다. 그는 마을에 가족이 없었고 사실 이런 출장길에는 외로움이 종종 스며들었다. 그는 거의 여행을 하지 않았다. 즐거움을 위해 동행과 감사의 제안은 환영할 만한 휴식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시간이 있다고 문자로 답장할 시간을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호는 주소와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그는 주요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소박한 비스트로로 향했다. 안에서 부드러운 빛이 빛났다. 지호는 밖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따뜻한 미소로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그녀에겐 차분함이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오랜 친구처럼 환영하며 안으로 안내했다. 부드러운 재즈 음표가 배경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은 모퉁이 근처에 둥근 테이블을 선택했는데 대화를 나누기에 편안한 자리였다. 웨이터가 도착하여 메뉴를 나눠주고 물을 따랐다. 서연은 직접 감사를 표했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진심 어린 감사로 반짝였다. 비행기가 생각보다 길었고 모든 일이 벌어지면서 나는 공경에 처해 있었어. 그는 부드럽게 어깨를 으쓱했다. 정말로 기꺼이 도와드릴게, 그가 말했다. 지호가 끼어들어 얼마나 불안했는지 설명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걸 봤잖아.
친절함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야. 지호는 서연과 시선을 교환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물론이지. 지호와 서연은 마치 누가 먼저 말해야 할지 결정하듯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서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곧 아기를 낳을 거야. 출산 예정일은 몇 주밖에 안 남았어.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하기 위해 여기 왔어. 복잡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잠시 멈추고 냅킨 끝을 만지작거렸다. 당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민주는 당황했다. 당신은 나를 잘 모르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게 어색한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저 우리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호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서연이 아빠가 사업을 하셨어요. 아직 전체적인 규모는 모르겠어요. 복잡한 재정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 전문가가 있어서 숫자를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있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일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줄 수는 있어요. 아마 당신 회사에서 주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건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민준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그는 공식적인 피치를 위해 도시에 왔고 이제 개인적인 도움 요청이 생겼다. 그는 몇 가지 조심스러운 질문을 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이었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서연은 그녀의 아버지가 수입 수출 회사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여러 개의 계좌, 아마도 장부 외 거래, 그리고 불완전해 보이는 많은 혼란스러운 스프레드시트를 발견했다. 나는 불법적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사람을 믿는 버릇이 있었어.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민주는 가능성을 고려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업무 시간 외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서연이 아버지의 죽음을 다루고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에 충격을 받았다. 물론이죠. 그는 스스로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제가 살펴볼 수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연의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눈에 띄게 이완되어 의자에 기대 앉았다. 지호는 활짝 웃었다. 그들은 저녁을 주문했고 잠시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들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기의 이름, 민준이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된 경희, 서연이 아버지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 등 대화는 지호나 서연이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미묘한 주제로 돌아갔다. 그들은 때때로 특정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느끼는 불안한 긴장감이었다. 서연은 백인이었고, 지호도 백인이었고, 민주는 흑인이었다. 저녁 식사의 역동성, 작은 비스트로에서 함께 가끔씩 시선을 끌었지만 편안한 대화의 거품 속에서는 그 시선이 멀어 보였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함께 걸어 나갔다. 밤 공기는 상쾌했다. 서연은 민준에게 어디든 태워다 줄까 물었지만 그는 근처에 호텔이 있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그들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헤어졌다. 연결감은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얽힐지 예측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주는 서연이 보낸 이메일로 깨어났다. 수십 개의 스캔된 문서가 있는 첨부 폴더가 있었다. 원장, 일부 은행 거래 내역서. 그는 블랙 커피 한 잔을 따르고 노트북을 열고 숫자의 미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그는 말이 안 되는 반복적인 거래를 알아챘다. 여러 개의 하위 계좌를 통해 많은 돈이 흘러가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이 새로운 부업과 공식 업무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했다. 그날 오후, 전날의 잠재 고객이 두 번째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얽힌 재정 문제를 떠나 사무실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임원이 더 열린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저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민준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컨퍼런스 콜을 잡을까요? 민준은 동의하며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분 좋게 미팅을 마쳤지만 분비는 보도로 들어서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지호야. 귀찮게 해서 미안해. 서연이가 병원에 있어. 별일 아니겠지만 의사는 그녀를 하룻밤 머물게 하고 싶어 해. 어지러움이 나서 예방 차원에서 왔어. 그냥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어. 특별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어. 걱정의 물결이 그를 휩쓸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물었다. 지호는 망설였다. 괜찮은 것 같아. 걱정될 뿐이야. 가능하다면 서류를 계속 써 곧 연락할게. 민주는 동의했고 혈관에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를 발견하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고 서연에 대한 걱정을 떨쳐냈다. 아버지의 재정을 더 살펴보자. 그의 배 속에는 갉아먹는 듯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맞지 않았다. 일부 거래에는 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언급이 있었지만 금액은 부풀려진 듯했다. 그는 이름을 우연히 발견했다. 일부는 진짜인 듯했고 다른 일부는 의심스러웠다. 이게 순전히 잘못된 관리일까? 아니면 더 사악한 것일까? 그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애썼고 아직은 데이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사기나 불법적인 운영을 암시했고 발견할 때마다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계속 빙빙 돌았다. 그는 서영과 지호가 병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아기의 건강이 모든 것을 가리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그들의 삶에 개입했는지 생각했다. 그의 일부는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퇴원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그녀가 휴식을 취하기를 바랐다. 민주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정이 엉망진창이라면 어떻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그는 분석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각 항목에 머리를 먼저 박았다.
그는 오래된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서 통찰력을 찾았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 회사에 대한 언급을 찾기 위해 지역 비즈니스 포럼을 스크롤했다. 조각조각이 퍼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일부 선적은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고, 다른 선적은 의심스러웠다. 특정 패턴은 파트너나 직원이 자금을 횡령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가 다음에 서연과 지호를 만났을 때 그녀는 지쳐 보였다. 그녀는 마치 아기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키듯 배를 손으로 눌렀다. 그들은 같은 비스트로에 앉았다. 이번에는 서연이 물 대신 차를 마셨다. 지호는 커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조용히 설명했다. 그가 더 많이 말할수록 그들은 더 걱정스러워 보였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할까? 아빠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했어. 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빠와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을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꾸준히 이상 징후가 보여. 아마 변호사한테 가져가야 할 거야. 그리고 믿어준다면 계속 파헤쳐 볼 수 있을 거야. 서연이 숨을 내쉬며 힘겹게 침을 삼켰다. 알아야 해. 그들은 헤어졌고 민주는 떠났다. 긴박감을 느낀 그는 다음날 큰 계약을 위해 구애하는 회사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점심시간에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지호의 문자로 전화가 울리는 것을 보았다. 긴장감이 그를 찢어발겼지만 그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계약을 따낸다면 그의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일부는 서연과 지호가 어둠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꼈다. 그는 성공이 가까웠다는 기분으로 회의를 떠났다. 임원들은 기뻐하며 곧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서둘러 지호를 만나러 지역 커피숍으로 갔다. 지호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는 마닐라 폴더를 열어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에 놓았다. 안에는 알려지지 않은 주소에서 보낸 편지가 있었고 지정되지 않은 보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호는 긴장하며 편지를 두드렸다. 서연 아빠의 서재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민주는 편지를 읽었다. 지불하지 않으면 과거의 실수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요구 금액은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 중 일부와 일치했다. 민준의 가슴에 불안한 오한이 스며들었다. 이건 평범한 횡령이 아니었다. 협박처럼 들렸다. 지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서연이는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없어. 스트레스받게 둘 수는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이 관자놀이를 비볐다. 우리가 알아낼게. 변호사가 있지.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훌륭하지만 주로 재산 문제를 처리해. 이런 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들은? 민준이 이번에는 편지에 있는 주소, 이름, 참조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파헤치기로 합의했다. 그날 밤, 민주는 호텔방에서 다시 노트북을 굽히고 있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불안해졌다. 그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쫓았지만 주소는 결정적인 것을 찾지 못했다. 서연의 아버지가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되었을까? 아니면 사기의 희생자였을까? 민준의 눈은 화면의 눈부심에 타올랐고 그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데이터 분석, 긴장,
서연의 건강에 대한 지호의 짧은 확인으로 일주일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민주는 잠재 고객의 전화에 계속 응답하며 곧 계약에 서명할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에서 새로운 결의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서류와 씨름하는 동안 패턴을 발견했다. 협박 편지에는 아시아에서 온 운송 경로가 언급되어 있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동일한 운송 경로와 일치했으며 지역 시설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었다. 그는 도시의 사업 등록부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창구와 하준이라는 남자가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보관했던 오래된 파일을 뒤졌다. 원장 여백의 하준과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는 메모가 하나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의 날짜였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하준이 협박범일까? 아니면 그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일까? 민주는 지호에게 바로 전화하기로 했다. 지호는 듣고 나서 무리가 가서 봐야겠어. 서연이는 쉬고 있어. 의사가 며칠 동안 침상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 내가 잠깐 빠져나갈 수 있게요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창고에 적힌 주소로 차를 몰고 갔다. 그 건물은 상업지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낡고 거의 버려져 있었다. 거대한 골판지 금속벽이 잠긴 문 뒤로 우뚝 솟아 있었다. 지호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도시의 불빛이 그 구조물에 으스스한 빛을 비췄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울타리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큰 간판에는 해리스 임포트를 보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 침묵은 근처 고속도로에서 들리는 희미한 교통소음으로만 깨졌다. 지호는 문을 움켜쥐고 덜커덕거리며 잠궜다. 어딘가에 경비원이 근무 중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주변을 살피며 그들이 거기에 있어야 할지 판단하려고 했다. 그들은 불법 침입은 아니었지만 가까이 있었다. 그때 그들은 문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두꺼운 재킷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그들을 의심스러운 듯 바라보았다. 지호는 자신을 소개하며 서연의 아버지가 하준과 사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남자의 태도가 약간 바뀌었다. 당신이 그 노인의 가족과 함께, 그는 그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의 시선은 지친 듯 민준에게 머물렀다. 증거가 있어. 지호와 민준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서류에서 얻은 지식 외에 보여줄 증거가 없었다. 지호는 미결사항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더듬거렸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앞으로 나서서 문을 열었다. 그는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저는 그저 감독일 뿐이에요. 그는 중얼거렸다. 하준은 여기 없어요? 질문이 있으면 회의를 잡아야 할 거예요. 지호가 재촉했다. 기록에서 걱정스러운 것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액의 지불이 여기로 흘러들어온 것을 알고 있나요? 감독은 눈살을 찌푸리며 민준을 쳐다보았다. 낯선 사람과는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카버 노인이 서연의 아빠 하준과 뭔가 약속을 했다는 건 알아. 카버가 우리 시설을 통해 배송을 보냈어.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야. 그는 다시 눈살을 찌푸리고 발을 움직였다.
들어봐. 뭔가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면 영장을 받거나 변호사와 상의해. 민주는 그 남자의 바디랭귀지를 읽으려고 했다. 노골적인 적대감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감독은 그의 목덜미를 문질렀다. 봐. 하준이 며칠 동안 외출 중이야. 답을 원해. 공식 서류를 가지고 돌아오거나 직접 이야기해. 그 말과 함께 그 남자는 뒤로 물러나 문을 잠갔다. 지호는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민주는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떠나라고 했다.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지호는 그거 실패작이었어. 라고 중얼거렸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결심을 다졌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준이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준도 피해자일지도 몰라. 그들은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차를 몰고 돌아갔다. 민주는 경찰을 불러야 할지 고민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불완전한 원장과 의심스러운 편지뿐이었다. 그리고 서연이 있었는데 그녀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또한 수사에 휘말리면 자신의 경력이 위험해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다. 그가 확보하려는 계약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호텔로 돌아온 민주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모든 대화, 모든 단서, 모든 사건을 되뇌었다. 결국 그는 잠이 들었고 새벽에 지호의 또 다른 전화에 깨어났다. 민준, 뭔가 이상해. 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추적하려고 했지만 군청에서는 특정 파일이 봉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어젯밤 우리 우편함에 메모를 남겼어요. 파는 걸 멈추지 않으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가 겁먹고 있어요. 민준의 지호와 치가 긴장했다. 위협적인 메모.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미안해요. 그는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했으며 말했다. 제가 놀러 갈까요? 지호는 안도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실래요? 서연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재빨리 동의하고 옷을 입고 서둘러 나갔다. 나이 든 세연은 그를 나무가 늘어선 거리의 고풍스러운 동네에 내려주었다. 지호의 집은 겸손하지만 아늑했고 작은 현관이 있었다. 서연은 피곤해 보이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문에서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그에게 메모를 건넸다. 그 편지는 블록체로 타이핑되었고 간단히 질문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의 첫 번째 충동은 경찰을 불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안라 기자의 몸을 맡겼다. 무섭다고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가 이렇게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지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계속해야 해.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해. 하준이냐 다른 사람이냐.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둘 수는 없어. 민주는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계속 조사하겠지만 조심하자. 창고에 함부로 들락거리지 말자. 증거를 먼저 모을게. 서연은 동의하며 배를 보호하는 손을 얹었다. 아기가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건강하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매번 발로 차는 걸 보면 출산 예정일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상기할 수 있었다. 민주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사와 직업적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절하며 그는 다음 며칠 동안 큰 계약에 필요한 데이터를 마무리했다.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승리감에 휩싸였다. 그의 회사가 선택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그의 것이었다. 그의 상사는 기뻤고 본사에서 축하를 전했다. 민주는 수년간의 노고, 밤샘, 의심에 대한 확인의 물결을 느꼈다. 이제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의 흥분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서연의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생각 없이 마을에 조금 더 머물기로 결정했고 상사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상사는 그의 성공에 감명받아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지호는 민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서연은 걱정을 감추려고 했지만 민준은 단순한 식사에 대한 긴장감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류를 살펴보았다. 민준은 협박범이 내부 연줄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설명했다. 재정을 면밀히 관리하는 누군가였다. 그들은 하준이나 그의 직원 중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숙고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한때 서준이라는 사업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지호는 서준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것을 기억했다. 그래, 내 아빠는 그들이 어떻게 다투었는지 이야기하곤 했어. 하지만 서준이 지금 돌아와서 서연을 위협할 것 같아.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만약 그가 원한을 품고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들은 서준을 추적하기로 했다. 그날 늦은 밤, 민주는 나이와 지역에 맞는 서준의 온라인 매물을 찾았다. 다음날 아침, 그와 지호는 차를 몰고 마을을 가로질러 주소를 찾았다. 그것은 그들을 도시의 덜 부유한 지역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이끌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문을 두드렸다. 나이든 남자가 대답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얇아지고 있었고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이 서연의 아버지를 언급하자 그 남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떠났어요. 서준이 애절한 어조로 말하며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을 들여보냈다. 아파트는 작고 낡은 가구로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서준은 달아빠진 의자에 앉아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마치 말하지 못한 후회에 시달리는 듯 피곤해 보였다. 지호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누군가가 서연을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녀 아버지의 재정이 엉망진창이에요. 누가 그 배후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해요. 혹시 뭔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준의 눈이 감정으로 흐려졌다. 당신 아버지가 하는 거래 중 일부를 지호아가 알아낼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는 하준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준이 문제라고 말했는데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우리 사이가 나쁘게 끝나길 바라지 않았어. 우리는 한때 친구였지만 하준의 계획을 깨닫고 떠났어. 민준이 가슴이 두근거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준의 계획에 대해 뭘 알아? 서준의 시선이 먼지 쌓인 창문으로 옮겨갔다. 그는 밀수 작전에 연루돼 있어. 보석, 심지어 불법 품목도. 내 아버지는 영혼을 쉬게 하려고 하준이 그저 공격적인 사업가라고 믿었어. 하지만 패턴을 보고 나니 나는 그 일에 가담할 수 없었어. 나는 그에게 인연을 끊으라고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 그저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었어.
그들은 개인적인 친구였어. 하준이 그에게 불법적인 일은 없고 수익성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득했을 거야. 지호가 물었다. 시아버지가 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어. 서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전화하신 건 알아. 당황해서 모든 걸 확보해야 한다고 했어. 내가 너무 늦었다고 했지. 이제 와서 협박 이야기를 하다니. 놀랍지도 않아. 솔직히 하준은 협박에 약하거든. 서연이 재정에 손을 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아마 그가 연루될 수도 있고, 그냥 자신의 제국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어. 민주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준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서준의 말은 암울한 그림을 그려냈다. 그들은 서준이 증거를 모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서준은 망설이며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다. 난 늙었어. 이 모든 게 너무 오래전 일이야. 하지만 서연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노력할게. 우리는 나쁜 관계로 헤어졌지만 그녀가 고통받는 건 원치 않아. 그들은 아파트를 나서면서 연락처를 교환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었다. 하준이 불법 밀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면 협박 편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지호와 민준이 서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녀는 창백해졌다. 그녀는 난로 위에 놓인 아버지의 액자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런 일에 연루될 수 있었을까?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 하준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내 아빠가 그를 믿었을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조심해야 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압도적이야. 그들은 준우라는 신중한 변호사인 서연의 변호사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준우는 하준의 언급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사립탐정을 고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한 사건을 꾸밀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당국을 개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수사관과의 접촉을 자원했습니다. 그는 준우에게 자신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했고 서준의 연락처 정보까지 공유했습니다. 그 후 서연은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실을 조각조각 모았을 뿐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래도 긴장감 넘치는 흐릿한 시간 속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불안하게 맴돌며 집 근처에 의심스러운 존재의 징후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두 번이나 차가 너무 오래 밖에 주차되어 지호는 재빨리 행동에 나섰지만 그것은 이웃의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편집증이 그들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사립탐정과의 전화통화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균형 있게 조정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서연과 지호를 돕는데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밝혀지는 미스터리는 그의 지호와치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는 하준이 언제든지 위협을 확대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결국 사립탐정은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준은 협박 전술에 대한 기록이 있는 알려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동료의 이름은 협박 편지에 있는 일부 서명과 일치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단서였습니다. 변호사인 준우는 경찰에 조용히 접근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는 반발이나 회의적 태도에 대비했지만
그들이 이야기를 나눈 형사는 놀랍게도 세심했습니다. 그들은 재정 문서, 의심스러운 편지, 사립탐정의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형사는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계하되 성급한 행동은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국이 개입한 것은 안도감이었지만 그들은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믿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호는 당황해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이를 병원에 데려갔어. 양수가 일찍 터졌어.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지호가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인 분만실에 있었다. 민준은 대기실에 지호와 함께 앉아 있었고 긴장감이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지금 그녀를 볼 수 있어요. 아기는 괜찮아요. 그들이 방에 들어서자 안도감이 밀려왔다. 서연은 작은 꾸러미를 안고 있었고 뺨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기의 눈이 잠깐 뜨였다가 감겼다. 지호는 서연의 이마에 키스하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속삭였다. 민준은 문 근처에 머물렀고 가족의 순간을 방해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이 그를 불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했다. 그가 그 비행기에서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필요한 휴식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거야. 아기, 어린 소녀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호와 서연이 이 소중한 순간을 보내는 동안 민주는 이 병실 밖에는 하준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지금은 그 걱정을 떨쳐내고 새 생명의 기쁨에 집중했다. 곧 현실이 찾아올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회복했다. 민준이 찾아와 그녀가 좋아하는 차를 가져다주고 도덕적 지원을 해주었다. 그들은 아기 앞에서 협박이나 수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서연과 아기가 집에서 무사하다는 것을 확신하자 지호는 형사가 미리 알려줬다고 털어놓았다. 하준은 수사를 받고 있었다. 창고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들은 기소하기에 충분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다. 민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어느 정도 느꼈다. 그때 그들의 깨지기 쉬운 평화를 산산이 부수는 전화가 걸려왔다. 서준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준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계속 말하면 쫓아올 거라고 했어요. 민준,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민준은 숨을 들이쉬었다. 차분히 있어. 서준. 형사에게 바로 연락할게.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경찰에 전화해. 그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형사는 서준에게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민주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공포감이 다시 엄습했다. 이것은 헛된 위협 이상이었다. 하준이나 그의 동료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호텔방을 왔다 갔다 하며 도시를 떠날지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머물지 고민했다. 그는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는 여기까지 왔고 지금 떠나는 것은 서연과 지호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위협 없이 또 한 주가 지났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 형사는 그들에게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동안 서연은 신생아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지호는 보호적으로 맴돌았고 민주는 매일 체크인했다.
마침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경찰이 하준의 창고를 급습했다. 그들은 밀수품, 위조된 운송 기록, 하준과 여러 사기를 연루시키는 문서의 증거를 발견했다. 다음 날, 하준과 두 동료가 체포되었다. 협박 편지는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와 일치하여 서연의 아버지를 강제로 협박하여 불법 배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진실을 깨닫고 나서는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듯했다. 하준은 그를 통제하기 위해 협박에 나섰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겁을 주는 전술을 사용했다. 서연이 자신의 작전을 발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 서연과 지호에게 밀려온 안도감은 엄청났다. 형사는 하준의 계략이 폭로되었으니 남은 재정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준은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고 위협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민주는 지쳐버린 것과 섞인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끝났다가니 거의 끝났다. 형사소송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당장의 위험은 지나갔다. 서연과 지호는 민준을 조용한 축하 만찬에 초대했다. 서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지호는 건배를 하며 민준에게 스파클링 사이다 한 잔을 건네주며 그의 친절, 인내심, 그리고 싸움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지지해준 의지에 감사했다. 민준은 볼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는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아기가 꿈틀거리며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냈다. 서연은 자장가를 부르며 그녀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민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비행기에서 보낸 그날을 떠올렸다. 1등석을 포기한다는 간단한 결정이 어떻게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는지. 그는 그들의 삶에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가족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다. 며칠 후, 민주는 가방을 챙기고 집으로 날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직업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을 해냈고 그 이상을 해냈다. 서연은 기분이 좋았고 아기는 잘 자라고 있었고 지호는 재산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서류가 산더미였지만 더 이상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준이 작별 인사를 하자 서연은 그를 꼭 껴안겠다고 고집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집에는 언제나 환영받을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잠시 잡았다. 지호는 감사의 표시로 그의 등을 두드렸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친구, 연락 주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터미널에서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임신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그는 티켓을 보았다. 이번에는 1등석이었다. 상사가 큰 계약을 따낸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군중을 훑어보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더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아무도 괴로워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리를 잡고 자신에게 더 편안함을 느꼈고 가슴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으면서 그는 예상치 못한 여정을 떠올렸다. 그는 서연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긴장감, 두려움, 용기, 지호의 변함없는 충성심, 서준의 후회를 떠올렸다. 그 길은 위협과 미스터리로 뒤엉켜 있었지만 은빛 안감이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아기가 그 그림자에서 자유롭게 자랄 수 있으며 하주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준에게 가장 큰 교훈은 가장 작은 친절 행위가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때로는 가장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몇 주 동안 가지고 다녔던 낡은 소설을 펴서 이번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같은 줄을 읽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장이 항상 예상대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이지를 계속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무원이 그에게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같은 음료를 주문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뒤로 기대어 이 평화의 순간을 음미하기로 결심했고 비행기 엔진의 웅웅거림은 마무리와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자장가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민주는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상사는 그의 성과에 감격했고 계약을 성사시킨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가 근면함으로 고객을 감동시키며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든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작은 순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열린 마음과 연민이 영향력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서영과 지호와 문자 메시지와 가끔씩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호기심이 많은 아기의 사진을 보냈고 아기는 매일 조금씩 자랐다. 서연의 목소리는 가벼워졌고 한때 그녀를 짓누르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몇 달 후 하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서연은 아버지가 공유한 내용에 대해 증언했고 서준은 사업에 대한 귀중한 역사를 제공했다. 민주는 증언대에 오르지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을 지원할 준비를 했다. 검찰은 견고한 사건을 구축했다. 하준은 법정에서 그들을 모두 노려보았지만 증거는 단호했다. 결국 하준은 여러 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는 다시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이 민준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드디어 끝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였다. 진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는 아기가 배경에서 옹알이를 하는 것을 들으며 그녀를 축하했다. 기쁘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희 모두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 그녀는 전화선으로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너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해. 비행기 좌석뿐만 아니라 네가 한다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서워할 때 우리를 믿어줬고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그는 침을 삼켰고 겸손해졌다. 나는 옳다고 생각되는 일만 했을 뿐이야. 전화가 끝난 후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그 순간을 되새겼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와 마주친다. 그날 그가 한 행동은 큰 그림에서 보면 사소했지만 서연에게는 삶을 바꿔놓는 일이었다. 그리고 민준에게는 전환점. 그는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기는 자랐습니다. 서영과 지호는 재산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했습니다. 민주는 커리어에서 성공했고 가끔 더 큰 거래를 위해 여행을 다녔습니다. 매번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는 군중을 살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요. 그는 좁은 통로에 서 있는 임신한 여성이 지치고 취약해 보이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 한 가지 친절한 행동이 어떻게 그를 우정, 투쟁, 그리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의미의 감각으로 이끌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몇 년 후, 그는 우편으로 결혼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서연의 자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가족 모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초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그들의 확장된 서클의 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민준은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는 바빴지만 그들과 재회한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다. 결국 그는 가기로 결심했다. 결혼식 날, 그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는 매력적인 오래된 교회에 도착했다. 안에서 그는 서연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딸, 그가 처음 병원에서 본 아기와 같은 아기였다. 그 어린 소녀는 작은 꽃다발을 움켜쥐고 눈을 크게 뜨고 분주한 군중을 둘러보았다. 서연은 민준을 보고 손을 흔들며 귀에서 귀까지 웃었다. 당신이 왔네요. 그녀가 외쳤다. 그녀는 그를 가족들에게 소개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서연이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를 도와준 것에 대해 조용히 감사했다. 민주는 그들의 감사에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자랑스러웠다. 지호는 그의 등을 두드렸다. 우리는 당신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 거 알아요. 민주는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은 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를 자리로 안내했고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신부가 통로를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서연과 지호를 쳐다보며 그들이 견뎌낸 모든 것을 떠올렸다. 더 이상 아기가 아닌 그들의 아기가 지호의 무릎에 앉아 리본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모두가 만족해 보였고 과거의 걱정은 없었다. 서약이 교환되고 의식이 끝나자 손님들은 작은 리셉션 홀로 향했다. 음악, 춤, 웃음이 있었다. 서연과 지호는 민준을 더 많은 친척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펀치를 한 모금 마시며 공기 중에 기분 좋은 온기를 느꼈다. 결국 서연은 그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음악에서 떨어진 조용한 구석을 찾았다. 그녀는 손을 꽉 잡고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전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비행기에서 자리를 내주신 날 저는 겁에 질렸어요. 방금 의사한테서 나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혈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작은 위로라도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는 손을 흔들어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위험할 때에도 계속 머물기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마음의 평화를 걸었다는 걸 알아요. 세상에는 옳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저와 제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은 진흙 속에 끌려가지 않아요. 제 딸은 그 두려움에 짐없이 자랄 수 있어요. 민주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제가 역할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는 간신히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신뢰와 인내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그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포옹은 따뜻했다. 그러자 지호가 그들에게 합류해 서연의 손을 잡았고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서 그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유대감을 인정했다. 나중에 그들은 활기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축하 행사로 돌아왔다. 민주는 테이블 중 하나에 자리를 잡고 색과 빛의 소용돌이를 바라보며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믿기 힘든 여정에 미소를 지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다. 민주는 서연과 지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더 잘 연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은 작은 선택이 어떻게 인생의 궤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로 가득했다. 방에 도착하자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만족의 긴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고 결혼식은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커리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더 깊은 관계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때때로 누군가를 고양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진심 어린 몸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일을 공유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간직하기를 선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때 한 가족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 면에서 외부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연에게서 가끔씩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이정표 사진이나 요즘은 과거의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자신있게 여행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호는 가끔 그에게 재미있는 문자나 밈을 보내 그들의 지속적인 우정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공항 커피줄에서 처음 자신을 소개한 순간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든 것이 얼마나 무작위적이었는지.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삶의 우주적 퍼즐은 때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맞춰집니다. 민주는 비행기에 탈 때마다 서연을 생각했다. 그는 줄을 훑어보며 누가 어려움을 겪는지 살폈다. 그는 항상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다. 때로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그저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더 공감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2명의 유아를 둔 젊은 엄마가 지친 눈으로 소지품을 섞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뚜렷한 안도감으로 수락했고 그는 익숙한 만족의 불꽃을 느꼈다. 그것은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는 앞을 내다보며 인생이 그에게 어떤 다른 도전을 던질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문제를 처리한 방식으로 입증된 자신 안에서 결의와 연민의 셈을 발견했다.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한 가지 친절한 행동의 힘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1등석 좌석을 포기한다는 것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신뢰, 우정, 정의를 함께 엮는 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특별한 행동으로 보지 않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는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위험과 발견, 슬픔과 승리를 거치며 그들은 더 강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친절히 한번 움직이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마음을 감동시키고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야망, 용기,
변화를 일으키는 한 목소리의 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즐기셨나요? 댓글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나 어떤 캐릭터의 여정이 당신을 놀라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이와 같은 반전, 진심, 영감이 가득한 이야기를 더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세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훨씬 더 많으며 여러분이 이 여정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